네, 반갑습니다. 전국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세경님의 집 위치와 그 위치를 찾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신세경님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아니고요. 과거에 살았던 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런 컨텐츠를 하는 이유는 이 채널의 맨 첫 영상에서 말씀드려놨으니 해당 영상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세경님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따로 소개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세경님 채널에 들어와서 신세경님이 올리신 영상들을 쭉 보면요. 한 7년 전에 제일 처음 영상을 올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영상들 속에서 정보들을 하나씩 찾아가지고 신세경님의 집 위치가 어딘지 찾아내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제일 첫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신세경님의 일상에 대해서 쭉 올리셨는데 1분 44초 부분을 보면은 신세경님이 강아지를 안고 본인의 집에서 밖을 바라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런 장면이 엄청 큰 힌트거든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좀 유명하신 분들이 브이로그를 찍을 때는 절대로 집에서 밖을 바라보는 뷰 사진이나 영상들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은 저런 뷰가 어디서 보이는지 제일 잘 알 거고요. 그리고 저처럼 해당 지역에 살고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어떤 단서들을 모아서 그런 집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본인의 집에서 바깥 풍경이 보이는 장면들은 그냥 블러나 모자이크 처리하지 말고 아예 그냥 노출 안 하는 게 제일 베스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튼 이렇게 이 집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하나 확보했고요. 그리고 또 쭉 보다 보면은 5분 좀 넘어서 이렇게 필요한 거 몇 가지 사러 왔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을 좀 보다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업체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는 안 보이긴 한데 한살림이라는 매장인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보면은 네, 맞네요. 여기 이런 데를 보면은 한살림이라는 브랜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살림이라는 매장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은 생각보다 엄청 많네요. 일단은 신세경님이 어디 살고 있는지 정보가 아예 없다는 가정하에 신세경님 집이 서울인지 경기도인지 강북인지 강남인지 이런 정보가 아예 없다는 그런 가정이라면은 이렇게 한살림이라는 매장만 알았다고 해서는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좀 더 단서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한살림이라는 매장에 간 거를 확인했습니다. 근데 저 매장에 차를 타거나 아니면 우연히 들린 곳일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영상을 좀만 더 보다 보면은 이렇게 한살림이라는 박스가 있고 그러니까 매장 앞에 강아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네들은 신세경님이 키우는 강아지들인데요.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이렇게 온 걸로 봐서는 아마 집에서 걸어서 온 매장일 확률이 높다. 만약에 차를 타고 왔다면은 이렇게 장 보는 동안은 굳이 강아지들을 차에서 내릴 필요 없이 이렇게 보호자도 따로 있는 걸로 봐서 차 안에 그냥 대기하고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길에서 목줄을 잡고 있다는 거는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 겸 장을 보러 나온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추측하기로는 신세경님 집 근처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한살림이라는 매장이 있다는 정도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해당 영상에서 뒤로 쭉 가보면은 또 어딘가에서 이렇게 장을 보고 도마를 사서 걸어서 집으로 복귀를 하십니다. 바뀌었나 봐. 그래서 집에 걸어가다가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고 집에 가려고요 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는 또 어디냐 또 보면은 여기가 가게 이름이고 밑에가 이렇게 수식하는 단어 같은데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을 캡처해서 좌우 반전을 해보면은 Z 그리고 하고 ERO C거나 Q일 수도 있겠지만 O로 보입니다. 이게 상호고 밑에는 젤라테리아 그리고 머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한번 검색을 해보면요.
이렇게 보이는 그대로 G 치고 ERO 친 다음에 띄우고 젤라테리아 치면은 이렇게 쭉 나옵니다. 네, 사실 뭐 저는 이거를 다 찾은 다음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찾아보면은 삼성동의 젠제로라는 젤라또 가게입니다. 젠제로라는 가게가 두 곳이 있는데 압구정점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영상에서 보는 데랑은 달라 보이죠? 그래서 삼성동에 있는 곳을 보면은 네, 신세경님 영상에 나온 장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온 게 2018년 10월이기 때문에 그때쯤 보면은 더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화분들이 쭉 있고 그냥 같은 곳이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삼성동 젠제로 이곳을 집에 오면서 들린 거기 때문에 젠제로 기준으로 반경 한 1km 잡아볼게요. 1km면 좀 넓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모르니까 1km 잡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반경 1km 안에 신세경님이 당시에 살았던 집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시 유튜브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두 번째 영상을 볼게요. 네, 11분 1초, 2초 이때쯤을 보면은 신세경님이 식사를 하고 외출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지하철이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는 곳이 한남동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하철이 강을 건너고 있는 와중에 저 건너편에 한남동이 보이려면은 지금 신세경님이 타고 있는 지하철은 아마도 3호선일 것이다. 네, 3호선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방금 봤던 여기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철골 구조의 색깔도 주황색으로 동일하고요. 약간 3호선의 상징적인 그런 색깔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는 거는 외출을 하시는데 이 강 남쪽에서 강 북쪽으로 가는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삼성동 젠제로 근처에서 거주를 하시니까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강을 건너서 어딘가로 가고 있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또 정리를 해보면은 삼성동 젠제로 근처에 집이 있을 확률이 높고 그리고 한강 이남에 집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면은 이번에는 세 번째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도 4분 10초 좀 넘어서 보면은 이렇게 신세경님이 아마도 걸어서 어느 빵집에 와서 빵을 삽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좀 보시면은 잘 보면은 빵 이름이 까망 앙버터라고 돼 있어요. 사실 맨 처음에 신세경님 집 위치를 추론할 때 제일 결정적으로 그런 단서가 됐던 부분이 이 빵집 부분이거든요. 왜냐면은 여기 까망 앙버터라고 단어 그대로 또 검색을 해보면은 이렇게 뭐 다양한 빵집이 나오긴 하지만 제가 사실 이 컨텐츠를 준비한 게 한 2년 3년 그 전이었거든요. 그때는 까망 앙버터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이런 이름들 까망베르 치즈 타르트 완두 페스트리 등등 좀 여기 있는 빵 이름들이 조금 제 기준으로는 독특한 것 같아서 당시에 이런 빵 이름들을 검색해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빵집 이름이 이렇게 김영모 과자점이라는 곳이 나오더라고요. 여기도 나오죠. 그래서 당시에 김영모 과자점이라고 쳐보니까 제 기억에는 근데 당시에는 이렇게 김영모 과자점이 많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착각일 수도 있지만요. 그때보단 좀 더 많아진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도 보시면은 뭐 강남 위주로 있긴 하지만은 제가 아까 반경을 그었던 젠제로라는 가게 근처에 또 김영모 과자점 강남구청점이 있습니다. 사실 뭐 여기 들어가서 뭐 매장 사진들을 쭉 보면은 여기랑 뭐 DP 된 거나 뭐 그런 시설들이 일치하는지만 보면은 같은 장소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정황상 확실히 요 반경 내에 신세경님이 살았던 집이 있는 거는 좀 더 확률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김영모 과자점 근처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말했던 한살림 이것도 찾아보면요 이렇게 한살림이라는 매장이 엄청 많은데 여기가 또 특이하게 이 반경 내에 매장이 위치해 있죠. 그래서 여기를 로드뷰로 보면은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아까 강아지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장소랑 같은 곳인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도블록도 같고 여기에 있는 이 나무 데크도 있습니다. 과거로 가볼까요? 여기에 이렇게 도로를 정비한 흔적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그러니까 한살림 청담 매장에 가셨던 걸로 보이죠.
그러면은 아까 그렸던 이 반경 내에 있는 요 매장에 갔던 게 확실하고요. 그러면은 여기 한살림 매장 기준으로도 한번 반경을 그려볼게요. 1km 반경을 그렸고요. 그래서 아마 이 반경 안에 신세경님 집이 있을 확률이 높죠. 그리고 좀 더 추측해보자면 이 교집합 안에 있을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또 뭐 다른 것들도 많은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신세경님이 5번째로 올린 이 영상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9분 50초 뭐 이때를 보면은 이렇게 마카롱 사러 가는 길이라고 하면서 직접 걸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줄 서서 기다리시다가 마카롱을 사서 나오는 것까지 나오는데요. 여기 상호를 보시면은 오묘한 과자점이라고 해서 강남구 봉은사로 51길 5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지금은 폐업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위치도 한번 찾아보면은 네, 여기거든요. 해당 마카롱 가게가 있던 자리가 여기인데 여기까지 걸어서 가셨다고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요 근처에 집이 있을 확률이 높겠죠. 이것도 반경을 1km만 그려볼게요. 하여튼 이 어디에 신세경님 집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인다. 신세경님이 올린 영상들을 쭉 보면서 단서들을 찾아보니 아마 여기 근처가 신세경님 집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영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좀 더 보다 보면은 7분 30초 좀 보시면요, 이렇게 아마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걸으시다가 하늘을 찍은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이렇게 107동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경 내에서 107동이라는 동을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을 쭉 보면요, 5군데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이쪽에 삼성 청담공원 아파트라고 해서 여기에 108동까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이쪽에 몰려 있습니다. 삼성 레미안 2차 아파트, 그리고 롯데캐슬 프리미어 아파트, 삼성동 힐스테이트 1차 아파트, 레미안 클래시 아파트, 뭐 이렇게 5군데 정도의 아파트가 107동을 보유하고 있는 단지예요. 그래서 뭐 바로 보여드리면은 지금 이렇게 영상에 나온 아파트는 여기입니다. 롯데캐슬 프리미어 아파트, 이쪽에 107동이거든요. 지금 단지 안에서는 못 보기 때문에 밖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렇게 장식이 들어간 것도 똑같고, 이렇게 뭐 색깔이 다르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시즌에 따라서 페인트를 무슨 색깔로 칠하냐 그런 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 사진을 보면은 같은 색깔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빛 때문에 좀 밝아 보이긴 한데 같은 곳이 맞아요. 그러면은 이 107동을 이 각도로 찍는다는 거는 107동을 여기서 본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아마 이쯤에서 여기서 카메라를 이런 시점으로 찍으면은 방금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신세경님 집이 롯데캐슬 프리미어 아파트 109동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니까 하여튼 요 아파트에 살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첫 번째 영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영상에서 제가 이 부분을 제일 처음 말씀드렸는데요. 요 롯데캐슬 프리미어 아파트라는 가정하에 이런 뷰가 나올 수 있는 곳을 보면은 정답은 이쪽입니다. 네. 롯데캐슬 프리미어 아파트의 110동 혹은 111동에서 밖을 보면은 이런 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여기서 뭐 로드뷰를 본다고 해서 이런 뷰를 검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보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뭐 여기를 보면은 이런 건물이 2개가 나란히 붙어 있는데 이곳이 지금 여기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가지 배경 지식으로 봤을 때 이쪽은 타워팰리스 쪽인 것 같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111동 혹은 110동에서 바라보면은 이런 뷰가 보인다. 좀 더 좀 세밀하게 아니면 좀 미친놈처럼 몇 가지 더 보여드리면은 신세경님 채널에서 조각조각 모아본 일상이라고 하는 영상을 보면은 3분 49초? 여기를 보면은 신세경님이 실내에서 자전거 운동기구를 타고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어떤 건물이 보입니다. 엄청 일부만 짧게 보이고 지나가는데 그래도 보시면은 이런 건물이 있는데 여기가 여기 있는 언주중학교거든요. 네, 요 건물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세경님 집은 여기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만 알면 되냐? 사실 뭐 어느 아파트, 어느 동인지만 알아도 되겠지만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정도로는 성에 안 차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 범위를 줄여보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는 이런 뷰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그래도 좀 더
디테일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비스가 뭔지 보여드리면 이렇게 국토교통부에서 만들어 놓은 V월드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분석 및 시뮬레이션을 들어가 보면 다양한 기능들이 있거든요. 이 중에서 저는 경관 분석 그리고 스카이라인 분석이라는 기능을 사용해 볼 겁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곳이 여기거든요. 롯데캐슬 프리미 아파트고 여기에 언주중학교가 있는데 여기서 시점을 아까 110동, 111동 이쯤에서 잡고 이 방향으로 본다는 가정을 하면요. 얘가 이렇게 그런 뭐랄까요? 시뮬레이션이라 할까요? 각종 건물들과 지형들이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적당한 높이가 한 94m, 95m 이렇게 설정을 하면요. 아까 봤던 이런 뷰랑 매우 유사하죠? 전체 화면을 해서 좀 더 크게 보면은 이렇게 흰색 건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건물이 있고 흰색 건물 우측으로 약간 이렇게 산등성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등성이가 이어지다가 쭉쭉 가다가 저 멀리에 있는 좀 높은 건물들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또 우측에 있는 높은 건물 이쯤을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게 보이는데 이 V월드 서비스에서도 이렇게 건물들 두 개로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이 건물들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우측에 높은 건물이 안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건물들은 생략하기 때문에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전에는 보였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번에는 이렇게 높은 건물이 보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비교해보면은 요 뷰랑 여기랑 매우 유사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높이면은 이 아파트 기준으로는 한 몇 층 정도 될까 라는 거를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 시점을 돌리면은 뭐 이게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대략적인 건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보면은 꽤 고층이다. 고층이고 이게 111동 이게 110동인데 111동 기준으로 위에서 하나 둘 혹은 하나 둘 셋 이쯤 높이일 것이다 라는 거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롯데캐슬 프리미어를 네이버 부동산에서 보면은 110동이 18층이고 111동도 18층입니다. 그러니까 18층, 17층, 16층 대략적으로 한 17층, 16층 높이에서 보면은 이런 뷰를 볼 수 있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뭐 이제 다 알아봤냐 여기서 만족하냐 라고 하신다면 그건 또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렇게 부동산 사이트를 보면은 집 평면도가 나오죠. 집 구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집 혹은 대칭형으로 이런 집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신세경님 영상에서 알 수 있는 집 구조를 또 보면요. 이번에는 이 영상을 볼게요. 크리스마스 파블로바 만들기 라는 영상을 보면은 네, 이 부분에서 집 구조를 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거실의 한쪽 벽 쪽에 이렇게 TV가 있고 그 왼쪽에 뭐 방제를 올려둔 그런 탁자가 있고 그리고 그 왼쪽에는 자세하게는 뭔지 모르겠지만 화장대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어떤 방이 있죠. 이런 구조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 조각 영상 모음이라는 영상에서 2분 17초 이쪽을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게 조금 더 잘 보이는 시점입니다. TV가 있고 왼쪽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파리 여행 기록이라는 영상이 있는데 여기서도 47초 쪽을 보시면 이런 시점으로 영상을 찍으셨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뭐 탁자 그런 게 여기 보이는 이거고 앞으로 보이는 화장대 같은 거는 여기고 그럼 이제 화장대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에 방이 한 개씩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집 평면도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대칭형은 아닌 것 같고 기본형으로 보면은 네 기본형인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소파가 이렇게 있고 TV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옆에는 방제를 올려둔 작은 테이블이 있고 여기는 화장대로 보이는 어떤 테이블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방이 두 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구조를 가진 집일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몇 개만 더 보여드리면은 이 파리 여행기록 세 번째 영상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14분 25초 여기를 보시면 이제 여행을 끝나고 오셔가지고 강아지랑 인사를 하는 장면인데 이게 확실하죠? 여기 현관이 있고 방문이 하나 있고 욕실이 있고 또 이쪽에 방이 한 개 더 있는 그런 걸로 보이는데 여기랑 같죠? 현관이 있고 욕실이 있고 방이 이렇게 있고 현관, 여기 욕실, 그 사이에 방, 그리고 이 왼쪽에는 또 방방.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부동산 기준으로 기본형에 해당하는 이런 구조의 집인 걸 알 수가 있다. 그럼 이렇게 집 구조에 대해서 알면은 뭘 알 수가 있냐라고 하실 텐데, 이 평면도를 두 개를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기본형을 우측에 두고 대칭형을 좌측에 두면은 대충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이쪽이 이렇게 현관이기 때문에 반대쪽도 현관이고, 그러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뭐 만나는 구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나 이쯤에 엘리베이터가 있겠죠.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 구조를 안다는 거는 이 아파트에서 몇 호 라인인지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10동이라면은 아마 이쪽 라인일 것이고요. 111동이라면은 여긴 아니고 이쪽 아니면은 맨 끝쪽일 거라는 겁니다.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있다는 거는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죠. 발코니가 이쪽이니까 신세경님 집은 여기 아니면은 여기 아니면은 여기 세 개의 라인 중에 한 곳이라는 거를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집 구조를 파악했으니까요. 그러면은 한 번 더 정리해보면 롯데캐슬 프리미어 아파트의 110동 혹은 111동인데 이 중에서도 요 세 라인 중에 한 곳이며 아마 집의 층수는 적어도 15층 이상인 곳에 거주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뭐 여기 학교가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플러스 이렇게 바깥 뷰를 보실 때 이쪽을 보면은 확대를 할게요. 이렇게 어떤 지붕이 보이고 그 건물의 약간 측면이 보입니다. 이렇게 측면이 보이죠. 약간 옆에서 보는 각도로 건물이 보이는데 이거를 이제 위성사진이랑 비교해보면 여기 서울특별시 교육청 강남도서관 이 건물이거든요. 이 건물인데 그러면은 이 지붕이 끝나는 지점 요쪽이 보인다는 말은 이쪽 벽면이 보인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 벽면이 보이려면 이 벽면에서 벽면의 연장선을 쭉 그냥 그으면은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110동에서는 이 건물의 이쪽 부분이 보일 수가 없다는 거죠. 110동의 이 라인에서는 뭐 어떻게 보더라도 여기서는 이쪽에 건물의 이쪽 측면을 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111동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추가로 111동 중에서도 아까 제가 이쪽 라인 혹은 이쪽 라인이라고 했는데 사실 111동의 맨 우측 라인을 보면은 층수가 좀 낮습니다. 이쪽 라인은 18층까지 돼 있는데 이쪽은 한 16층이 전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은 그보다 더 낮은 뭐 한 14층, 13층이 최고층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그런 것도 다 나오거든요. 이렇게 두 라인은 18층이고 그 옆 라인은 16층 그리고 맨 끝 라인은 13층까지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집 구조로 이 라인 혹은 이 라인일 것이라고 했는데 층수가 여기는 없으니까 아마도 이 3호 라인 111동 3호 라인의 16, 17층 요 호수가 아마도 신세경님이 살았던 집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아파트 찾았고 동 찾았고 대략적인 층수 찾았고 라인까지 알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만족을 해야 되냐? 아닙니다. 좀 더 남았습니다. 저는 정확한 집 주소를 특정한 것 같고요. 그 과정까지 마저 보여드리면 아까 이 영상을 조금만 더 보면은 이렇게 현관에서 밖을 찍은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를 조금만 더 재생을 하면은 이렇게 시점이 좀 더 높이 올라가면서 맞은편 건물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맞은편 건물의 형태를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옥상이 있고 옥상 끝에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떨어지는 형태의 지붕이 있죠. 그리고 이 시점으로 보면은 이 꼭대기층 아니고 그 밑에 층 또 아니고 2층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층의 위치와 지금 이 카메라로 찍고 있는 이 층의 위치가 같아 보입니다. 각도나 시점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여기나 여기는 지금 이 장소보다는 좀 높은 곳에 위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세 번째 층인 여기와 지금 이 카메라를 들고 있는 이 층수의 높이가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기반으로 또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위성사진을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 지붕이 떨어지는 각도로 볼 때 지금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지붕이 떨어지는 각도를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 여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기랑 맞은편인 곳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3호 라인이 맞죠? 3호 라인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인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정보를 들어가 보면은 삼성동 중앙하이츠 빌리지 아파트 102동은 총 층수가 19층입니다. 19층. 그러니까
19, 18, 17. 17층이랑 같은 높이인 거죠. 근데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될 거는 이 아파트가 있는 위치와 이 111동에 있는 위치가 약간 다릅니다. 여기 거리비를 보면은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쪽이 낮아요. 여기가 111동이고요. 이게 삼성 하이츠 건물인데 이렇게 쭉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쪽 아파트가 있는 지대가 이 111동보다 좀 낮은 지대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층수 가늠하는 게 조금 애매합니다. 여기는 19층까지지만 이 19층의 높이가 여기에 111동의 몇 층 높이랑 같은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V월드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유추가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이 왼쪽에 있는 게 롯데캐슬 111동이고요. 18층까지 있고 건물 높이가 47m.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게 삼성 중앙하이츠 19층짜리고 건물 높이가 50m. 그러니까 한 3m 정도 차이가 나고 한 층 정도가 차이 나는 게 보인다. 그리고 이제 대략적인 높이를 봤을 때 지금 이 건물이랑 거의 높이가 같아 보입니다. 약간 달라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층 정도 차이 나는 정도 높이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롯데캐슬 111동의 18층과 삼성 중앙하이츠의 19층은 같은 위치에 있을 것이다. 대략적으로 비슷한 거의 같은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 하이츠의 19층, 18층, 17층 위에서 세 번째 층 17층이랑은 이 111동의 18, 17, 16층이랑 같은 높이에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신세경님이 과거에 살았던 집이 여기 롯데캐슬 111동 16층 그리고 3호 라인, 그러니까 1603호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뭔가 좀 찜찜하신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하나의 단서랄까요? 제가 생각하는 답이 좀 더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추가로 한 개만 더 보여드리면, 이번에는 이 영상인데요. 신나는 마카롱 클래스 뭐 이래가지고 이 영상이 신세경님이 이 집에서 찍은 마지막 영상입니다. 그 다음 영상은 이사한 집에서 찍은 영상이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영상인데, 이 영상에서 또 하나를 볼 수가 있죠. 뭐냐면 8분 18초. 여기를 보시면은 이 소파 뒤편에 있는 이 베란다에 에어컨 실외기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실외기가 밑에 1단에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실외기를 얹어서 2개 정도의 실외기가 보이거든요. 다른 영상에서도 보시면은 요 실외기가 이 난간 높이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이 난간 높이가 그래도 꽤 되거든요. 사람들의 배보다는 높고 한 가슴 높이 정도까지 오는 난간인데 그 높이까지 오는 이 실외기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실외기가 이렇게 2단으로 쌓여있는 실외기인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를 밖에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신세경님이 이 집에 살았던 시기가 2020년 6월까지, 그러니까 2018년, 19년, 20년도 이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의 로드뷰를 한번 보면은 네, 지금 이 위치로 보이거든요. 저 실외기가 있는 위치가 이쪽으로 보이는데, 물론 이제 111동의 3호 라인 그 중에서 여기에 이제 실외기를 얹어 놓는 것 같아요, 해당 아파트는. 근데 맨 꼭대기층 18층에 보면은 실외기가 하나만 있고 그 밑에 층도 하나만 있습니다. 근데 이 층만 보면은 이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실외기가 다른 데랑 다르게 2개가 얹어져 있습니다. 그 밑에 층은 실외기가 여기 없고 이쪽에만 1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시면은 다른 데도는 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때는 빛이 너무 강하게 비쳐가지고 더 안 보이고, 아니면 카카오 맵에서도 보면은 카카오 맵 로드뷰에서 2020년 4월 당시에 사진을 보면은 실외기가 하나 그리고 2개가 올라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이렇게 실외기가 2개가 쌓여져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카카오 맵을 보든 네이버 지도를 보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신세경님이 살았던 집이 16층 3호 라인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를 뒷받침해주는 증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이런 뷰가 보이는 위치, 그리고 기타 여러가지 뭐 집 구조,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를 활용한 층수 유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실외기를 활용한 당시 자료랑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이런 부분까지 다 종합해서 봤을 때 신세경님은 2018년도에서 2020년 사이에 아마 서울 강남구에 있는 롯데캐슬 프리미어 아파트 111동 1603호에 거주하셨을 것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또 제가 어쩔 수 없는 또 유튜버이기 때문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 아파트의 가격이 111동 기준으로 12층에 있는 매물이 58억이다. 네,
지금 호가가 한 57억, 58억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고 저층 기준으로 전세가 20억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세경님 영상들을 보니까 집을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몇 년 살고 또 이사하고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이사하고 뭐 그렇게 전세로 지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뭐 당시에는 또 지금 이 가격이랑은 달랐겠지만 하여튼 그 정도의 어떤 값을 지불하고 전세로 사신 것 같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셨으면 알겠지만 물론 제가 뭐 미친놈처럼 좀 집요하게 찾은 것도 있지만 무튼 이렇게 영상 내에서 집 주소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들이 꽤 많다. 하나씩 긁어 모아서 그거를 다 취합하면은 정확한 동 호수까지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엄청 위험한 기록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보시면서 진짜 미쳤다, 이게 미친놈이네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뭐 저는 이제 그런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이런 진짜 위험한 거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뭐 유튜버 분들, 연예인 분들, 인플루언서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도 본인의 뭐 소셜미디어나 그런 곳에다가 사진이나 영상을 올릴 때 많이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뭐 신세경님 말고도 더 다양한 사례들을 보여드리면서 얼마나 또 작은 단서들로 집 위치를 알 수 있는지 보여드릴 건데, 네, 하여튼 이렇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렇게 저의 어떤 이런 추리 과정이나 그런 것들을 보고 싶은 분들은 또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영상에 대해서 또 뭐 하실 말씀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까지는 좀 뭐 부탁드리기가 좀 그렇게 하지만 또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이렇게 신세경님 본인이 올린 영상들 중에서 여러가지 단서들을 찾은 다음에 정확한 집 위치를 찾아보는 컨텐츠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하여튼 조심합시다 우리. 그리고 다음 영상은 진짜 더 미쳤거든요. 진짜 미친놈이란 소리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기대하셔도 좋고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